여러분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주영아 목소리 들려요? 성원이는 집이 여수예요? 네. 아 진짜로요? 주영 카톡 좋아. 왜 카톡이 왜요? 주영이한테 엄청 많이 그래요? 오케이 주영. 자 봅시다. 자 흑채복사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까지 주로 얘기했던 게 바로 볼츠만 분포죠. 그래서 이제 볼츠만 분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의 평균을 구해볼 수 있었어요. 그럼 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밀도라는 것 자체가 평균적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밀도와 평균이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1,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2 됐고, 자, 여기 지금 나이 해줄게요. 지우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레이, 이 철자가 어디 갔어? 철자. 여기다. 이거 벌써 틀렸잖아. 레일레이. 이 어느 나라 이 이름일까?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조상이 영국 사람이 아니 뭐라 했네. 자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 인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거 놔주는 거예요? 네. 정말요? 누가요? 에? 주영이 형 제가 진짜로요? 요 민트 초코 드세요. 정말 싫어하는데요. 주신이도 고맙게 또 제가 커피랑 바꿔 가시네요. 예? 커피랑 바꿔. 감사하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네. 자, 네, 좋습니다. 네. 민트 초코라. 암살 실패. 알겠습니다. 암살이요? 먹으면 죽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취향이라는 건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중국 요리 같은 데 들어가는 아니면 베트남 요리에 들어가는 고수라는 거 알아요? 고수라는 향신료? 샴푸. 네, 샴푸만 나는 향신료.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팍치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거 그 서양 사람들은 코리앤더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고수 못 먹는 사람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잘 먹는 사람 고수 아주 좋아한다. 아주 좋아. 좋아요. 좋습니다. 저기 여경이는요? 먹을 수 있는 좋아하지. 먹을 좋아하진 않는다. 알겠습니다. 네. 처음 내가 그 고수를 딱 먹어보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뭐 이런 이상한 맛이 다 있지? 아니, 이걸 음식에 넣어 먹는단 말이야? 와, 진짜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사실 이 고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많이 안 먹어요? 많이 먹어. 엄청 먹습니다. 중국하고 동남아시아와 유럽은 다 먹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인구가 50억, 60억인데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이 이걸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즐긴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먹었을 때 내 입에 안 맞았잖아? 그러면 이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맛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괜찮은 건데 좋은 건데
내가 아직 그것을 몰라서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처음 그 어떤 무슨 역시나 국수집에 가서 그 그 야채가 올라가 있는 걸 보고 먹어봤더니 너무 이 맛이 이상해가지고 샴푸 맛 나잖아요. 미치겠는 거지. 뭐지 이게? 뭐야 엎어? 막 이렇게 드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지. 그럼 뭐 중국 사람들하고 동남아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 그건 아닌데? 내가 이상한 건가?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먹어봐야겠다. 해갖고는 그때부터 그런 식의 국수가 먹을 일이 있거나 그쪽 그 동남아시아 음식이나 아니면 중국 음식을 먹을 때 일부러 고수를 더 많이 달라고 했어요. 일부러 잔뜩 넣어가지고 꾸역꾸역 일부러 먹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굳이 네, 굳이 그래봤어요. 굳이.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30억이 아는 즐거움을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난 그런 게 억울하거든. 그래서 억지로 한 10대 번 먹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고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첫 향기는 되게 좀 독해요. 그리고 고수 많이 이렇게 따로 먹으면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그걸 요리 같은 데 넣고 고기 요리 같은 데 넣고 같이 다른 요리들이랑 섞어 먹으면 그 당연히 그 샴푸 맛은 나는데요. 그 고수가 그 국물에 싹 배어들면서 그 고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고소한 맛이 있어요. 땅콩을 아주 많이 갈아 넣은 듯한 아주 고소한 맛이 그 고수로부터 와요.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 강렬한 샴푸 향 때문에 몰랐던 게 자꾸 먹다 보니까 그건 약간 줄어들고 그 안에 있었던 아주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국물을 먹는데 이 국물의 맛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맛 때문에 먹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은 고수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김선아도 그렇게 됐어요. 김선아도 고수 밑도 못 대는 여자였거든요. 근데 내가 막 먹으니까 자기 그거 맛있어? 맛있지. 한번 먹어볼까? 좀 먹으면 이상해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딱 먹더니 이게 맛이 좀 깊은 맛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서 요즘은 김선아도 고수를 같이 먹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는 전 세계 요리 중에 별로 못 먹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트 초코는 먹어요. 그건 좀 무리예요. 무리데스. 하여튼 나 민트 초코 네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왜 초콜릿 중에 그 뭐 안돼 무슨 이런 초코 있잖아요. 그 초코에 그 민트 초코 들어있는 거. 그거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그래갖고는 그거를 이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니까 야, 이게 싫어 이거 수 없잖아 이거 없으니까는 아니 고맙습니다 하고 다 가져는 가는데 민트 초코는 내가 진짜 아무 안 먹어요. 근데 들고 갔더니 또 김선아 걸 막 먹는 거예요. 참 사람 참 입맛 그거 그 치약맛 나는 초콜릿이 좋아? 그러더니 맛있어 개우네 그래서 먹는 거서 참 사람 입맛은 참 희한하다. 그래서 주영이는 민트 초코 좋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선아랑 취향이 비슷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그 19세기 말에 영국에 살았던 고전 전자기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귀를 받아요. 썰. 그래서 저 사람은 귀족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공부를 잘해도 노래를 잘해도 스포츠를 잘해도 영국 여왕이 저렇게 자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해서 자귀를 받은 사람 중에 바로 레일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기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요거를 증명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어떤 20세 초반의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레일레이가 이 흑체복사 이론을 증명한 논문을 읽고 있다가 진스라는 사람이 그걸 딱 읽다가 이상한데 하고 레일레이의 계산에서 부호 실수한 거를 하나를 발견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인가? 이거를 부호 실수한 논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스가 바로 다음 논문에 레일레이 논문에 부호가 틀렸어요 라고 논문을 내요. 그때부터 이게 이름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일레이 진스 이 사람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 이름은 영원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영국 여왕한테 자기를 받을 정도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대학원생이잖아. 우리의 인생을 알려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잖아. 근데 뭐야, 동숙 오빠 이게 뭔가 느낌이 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사람들은 그 진동 에너지가 연속적일 것이다.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 연속적이라는 가정은 바로 그 유명한 이 고전역학적 관점인 거죠. 그래서 뉴턴 역학으로 전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들도 고전역학적 관점으로 설명이 돼야 되니 고전역학적 관점으로 에너지는 항상 연속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흑체복사에서 나타나는 E라고 하는 에너지도 연속적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연속적 준위에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이건 지금 합이잖아요. 합으로 표현된 건 불연속적인 상황인 거고, 그 합을 연속적으로 하는 테크닉이 그게 바로 적분이죠. 적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관계를 이 레일레이는 어떻게 이 수리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 자, 로.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저기에 있던 에너지 밀도 함수. 자,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거기에 8파이 뮤 제곱의 C3승. 자, 얘네들은 어떤 상수입니다. 여기에 저 앞서의 에너지 평균, 요걸 곱해서 에너지 밀도 함수를 표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에너지가 에너지 밀도 함수가 되는데 이 두 개가 단위 체계가 정확하게 같지는 않아서 여기 어떤 상수를 곱해서 이 둘의 단위 체계를 일치시켜 준 거예요. 8파이는 상수고요. C는 뭐겠어요? 뭐 양자역학에서 C 나오면 뭐예요? 빛의 속력이고요. U는 그 진동의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를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이때 여기서 이 레일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에너지가 연속적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수식을 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8파이 U 제곱의 C3승. 요까지는 똑같은데 얘를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바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의 E DE 그 다음 인테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E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의 E의 DE 이런 걸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 공식으로 나타나는 건 이건 불연속적 개념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이렇게 연속적인 적분 표시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그 유명한 결과 뭐가 나타나느냐? 8파이 U 제곱의 C3승 자 곱하기 KBT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아이고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알겠죠? 요게 바로 레일레이의 관점입니다. 그랬더니 그 레일레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아시죠?
이 결과를 여기에다가 도시를 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레일레이 진스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레일레이 진스 모델은 보시다시피 장파장 영역 쪽에서는 설명이 잘 되는데 여기서 단파장 영역 쪽에서는 설명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는 바로 장파장 영역에서는 잘 맞죠. 그런데 단파장 영역에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레일레이 진스 모델은 이게 시도는 그 고전 역학 쪽으로 옳았지만 고전 역학 쪽으로 옳지만 실제 실험을 설명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플랑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플랑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 쓰였어요? 자, 썼죠? 썼죠? 자, 이때 세 번째 바로 그 유명한 플랑크의 관점. 자, 진동 에너지가 뭐?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일 것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불연속적이다라는 가정은 이유가 뭘까요? 왜 플랑크는 불연속적이라고 가정을 했을까요? 왜냐? 플랑크 NCK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데이터를 조작하다가 그냥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플랑크의 논문에는 왜 그러는지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논문을 플랑크가 발표를 하고 나서 결과가 잘 들어맞는다는 건 여러분 알 거고요. 그 결과가 너무 잘 들어맞는데 이유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랑크는 자기 논문을 발표하고 6개월 동안 잠수를 타요. 시골에서. 잠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힐 거를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잠적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유럽 물리학계가 난리가 나요. 막 맞네 틀리네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가 잠잠해질 쯤에 다시 나와서 노벨상을 받아요. 맞은 거다. 그래서 이 플랑크는 이유는 모르고요. 그냥 이러면 돼요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이러면 돼요의 그 된다가 뭐냐? 바로 요렇게. 여기가 아까의 그 불연속적 확률로 바뀝니다. 그래서 J 콜 0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분의 EI.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익스포넨셜이란다. 합 0에서 무한대까지 EI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의 EI. 여기에 있는 이 불연속적인 합을 그대로 쓴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때 여기다가 그 유명한 가정을 넣어준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요 EI, 요 EI, 요 EI 보이시죠?
요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 바로 이 i는 i 곱하기 h바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진동 운동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떤 단위의 불연속적인 관계로만 출입할 수 있다 라고 계산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 자리에도 요 자리에도 요 자리에도.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왜? 몰라. 이유는. 알겠죠? 이유는 몰라. 그냥 저렇게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렇게 익스포넨셜 h 뉴 kbt 빼기 1분의 1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그냥 아까 그 레일레이 진스의 그 적분식 있죠? 그것도 수학이 되면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얘도 수학이 뭐 충분하면 이거 충분히 계산이 되는 수식입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요거 놓고 계산을 하면 충분히 이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가 이게 되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흑체복사 이론을 잘 설명해요, 잘 못 설명해요? 매우 잘 설명해 주는 수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흑체복사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흑체복사 이론이 여러분 시험에서 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얘만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여러분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4장 숙제거든요. 여기 이제 흑체복사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하나만 소개를 할 건데, 볼까?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자, 퀴즈.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풀 수 있겠어요? 자, 우선 여기 보세요. 슈테판 볼츠만 로를 디듀스가 뭐예요? 유도하다 이런 얘기예요. 연역적으로 관계를 짓다 이런 뜻이거든요. 슈테판 볼츠만 로를 이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플랑크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플랑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이거? 그래서 얘를 다르게 이제 쓰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로는 8파이 hc 램다 5승의 익스포넨셜 hc의 램다 kbt 하고 빼기 1의 1.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저 결과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요 결과하고요, 요 결과가 조금 달라 보이죠? 어떻게 달라 보이죠? 바로 여기는 변수가 누구냐면 보시다시피 진동수입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저기는 변수가 누구냐면 이렇게 파장인 거죠. 그래서 문제마다 저 플랑크 디스트리뷰션을 진동수로 주기도 하고 파장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식을 저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 두 수식은 같은 겁니다. 관계식을 어떻게 살피면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진동수하고 바로 파장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서로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진동수는 파장으로, 파장은 진동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플랑크 분포가 이렇게 진동수로 나와 있으나 저기 있는 파장으로 나와 있으나 상황은 같은 거예요. 알겠죠? 문제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저렇게 주기도 하니까 여하튼 아무거나 활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뭐를 계산해 보라고?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증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뭐였어요? 바로 에너지 밀도가 뭐에 비례한다? 온도의 상승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슈테판 볼츠만 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요렇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어떻게 하느냐?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겁니다. 자, 전체 에너지 밀도를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E라고 쓰고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요 에너지 밀도 함수 램다를 적분을 하면 되겠죠? 흑체복사의 그 아래쪽 분포의 전체 면적이 그게 바로 에너지 밀도가 된다고 했었죠. 아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 할 때. 그래서 이때 이 적분에 여기에 있는 얘를 이렇게 넣어서 적분하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적분해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최놓고 뭐 계산하면 되지 뭐. 그러면 얘를 여기에 넣으면 결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8 파이 hc 인테그럴 0에서 무한대 그 다음에 램다의 5승의 익스포넨셜 hc 오버 램다 kbt 빼기 1의 1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0에서 무한대까지 이 수식을 적분하면 돼요. 그럼 이게 적분이 가능하냐? 예, 충분히 가능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계산은 이게 내 교재 해설지에 있거든요. 내 교재에 있는 해설지를 이용해서 얘를 막 적분을 하는데 그냥은 안 되고 여기는 1이란다. d 램다 이게 있어야지. 여기 있는 램다를 변수를 치환을 해서 치환 적분을 하시면 돼요. 치환 적분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인 결과가 8 파이의 5승에 볼츠만 상수의 4승에 15 플랑크 상수 3제곱 빛의 속력 3제곱 곱하기 온도의 4승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이 치환 적분하는 과정은 해설지에 있어요. 알겠죠? 그 뭐 숙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건 이건 화학이 아니고 산수인데 뭐 이런 식의 산수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까 슈테판 볼츠만 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시그마 곱하기 T 4승이라고 했었거든요. 저 시그마 기억나세요? 이 시그마가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어떤 상수인 거죠. 그 상수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흑체복사 이론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은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79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흑체복사 이론은 끝. 찾았죠? 자, 그 다음은 79페이지에 이 흑체복사 이론 학교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진짜 잘 나와요. 되게 수리적인 것들 잘 나오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고 숙제에 보시면 흑체복사 이론과 관련된 조금 더 심층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바로 프랭크 헐츠 실험입니다. 보이세요? 79페이지. 자, 79페이지의 프랭크 헐츠 실험 잠깐 한번 보시면
이 프랭크 헐츠 실험은 사실은 따지자고 하면 되게 그 공부할 게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학교에서는 이 프랭크 헐츠 실험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굳이 어떻게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세종과학고의 그 어떤 이미야 교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걸 굉장히 그 심하게 냈었는데 광주에서는 이걸 그렇게 심하게 다루진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끽 해봐야 어느 정도냐면요. 한 장 넘겨서 보시면은 거기 연습 문제 2 있죠. 찾았어요? 그 연습 문제 2 80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2 있죠. 이 프랭크 헐츠 실험은 요 연습 문제 2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찾았습니까? 연습 문제 2 찾았어요? 요거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 2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페이지 연습 문제 2 요겁니다. 자, 칠판 지울게요. 자, 지금 할 건 자, 프랭크 헐츠 실험과 관련해서 교재 80페이지에 연습 문제 1을 보겠습니다. 자, the first two excitation voltage threshold in the Frank Hertz study of mercury vapor were found at 4.9 and 6.7 volt. Calculate the wavelength of light emitted by mercury atoms after excitation. Past each of these threshold.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네. 자,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자,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머큐리 베이퍼라는 말이 있죠. 우선 보이세요? 머큐리 베이퍼? 그럼 이 머큐리 베이퍼의 의미가 뭘까요? 머큐리 베이퍼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부터 알아야죠. 어떤 물리학적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기서 머큐리 베이퍼라고 했을까요? 주영아, 머큐리 베이퍼의 뜻이 뭘까요? 좋아요. 자, 저게 뭐냐? 바로 베이퍼란 원자 상태를 뜻합니다. 베이퍼, 그냥 직역하면 증기잖아요. 우선 수은이 액체로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죠? 그럼 액체로 있는 금속이니까 열을 약간 가하면 수은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증발해서 기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기화가 되면 기체여서 풀풀 날아다니겠구나 이게 아니고 거기에 수은 원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수은이 액체로 있을 때는 수은은 어떤 상태예요? 수은 액체로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금속 상태죠. 그러니까 금속 덩어리 상태잖아요. 그런데 얘가 증기로 존재하면 금속이라는 속성보다는 걔가 원자라는 속성이 더 중요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뭔가를 때린 거지. 그래서 거기 잘 보시면은 first excitation voltage threshold in the study에서 found in calculator wave. 그럼 이게 뭐냐? 거기에 갑자기 4.9V, 6.7V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칠판 지울게요. 이거. 에잇. 자, 여기가 이제 에너지 준위. 이거 약간 바깥쪽으로 쓰자.
되냐면 저 여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자, 우리말 번역은 뭐죠? 바닥 상태. 저 수은의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에 4.9 일렉트론 볼트하고 6.7 일렉트론 볼트를 가해주게 되면 이때 보시다시피 이때 뭔가가 그 에너지적인 흡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자,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수은 원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수은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전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 다전자 원자잖아요. 그럼 이때 원자 핵을 중심으로 뿅, 뿅 이런 식의 전자 껍질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뭐 전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쭉 배치가 돼 있겠지. 그럼 문제가 얘기하는 바로 퍼스트 익사이테이션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자, 이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어떤 전자 있죠. 이 전자를 이런 식으로 획 떼어내서 만든 상태가 그게 바로 첫 번째 이 흥분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자 껍질 상에서 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전자를 어떻게 떼어내면 될까요? 바로 외부에서 전자를 충격을 시켜 전자를 이 뭐냐면 전자를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랑 이런 식으로 쾅 하고 충돌을 해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이온화 반응이 진행이 된 거죠. 알겠죠? 이때 이 전자를 던져주는 그 가속 전압이 그게 바로 첫 번째는 4.9 일렉트론 볼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9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때 이 수은이 가지고 있던 어떤 최외곽 전자 하나가 떨어져서 이온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실험이 바로 프랭크 헐츠 실험이다. 그것도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프랭크 헐츠 실험은 결국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온화 에너지의 측정이에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여기 위에다 써야겠다. 응? 그걸 하겠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1 외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에너지를 표현해 보자. 자, 광량자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로 E는 Hν 이런 꼴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보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혹은 람다분의 HC. 자, 이게 바로
양자화된 에너지 표현인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E를 다르게 어떻게 E, B 요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자, E는 뭐냐면 전자의 전하량이고요. 여기에 있는 V 가속은 가속 전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리 시간에 E는 QB 이런 수식 본 적 있죠? 바로 전하량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그게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럼 전자 하나, 이 Q 자리에다가 전자 하나 전하량 넣어준 거고요. 이 V가 저기 프랭크 헐츠 실험에서 나타나는 가속 전압을 여기 넣어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게 이 외부에서 가속된 이 외부에서 공급된 에너지로 이 전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여기 있는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같아지겠죠. 같아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램다. 자, 램다 표현은 뭐예요? 바로 이제 파장 표현인데 바로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파장의 개념으로 표현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HC 해서 EV 가속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계산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항들을 넣고 실제로 계산해보자.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시험 쓸 때 계산기 쓰죠? 그럼 계산기 쓰면은 답이 항상 정확한가요? 1년간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계산기가 있다고 계산이 항상 정확한 게 아니었죠? 왜? 계산기 치다가 어떻게 돼요? 쳐 넣다가 난리 빠꾸미 이상하게 쳐가지고 되도 않는 답 나오고 해서 막 감점된 적 많죠? 플러스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치고 막 지수 써야 되는데 뭐 지수는 그냥 숫자로 써버리고 이러면은 계산해보나 마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에 얘를 입력할 때 실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지는 이 수식을 계산기에 입력하기 편한 방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어떻게? 요렇게. 자, H가 뭐예요? H는 뭐예요? 플랑크 상수잖아요. 플랑크 상수. 그럼 플랑크 상수 값이 얼마예요?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맞나요? 단위는 뭐죠? 단위 뭐예요, 단위? 플랑크 상수 단위 어떻게 돼요? 줄 세크죠, 그냥. 줄 세크. 그래서 플랑크 상수는 이렇게 표현돼요. 물론 이런 상수 여러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서 주세요, 하겠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 하겠죠? 마이너스 34승. 34승. 맞아. 23승은 없는데? 23승은 보통 없는데. 34승. 자, 그 다음 곱하기 C는 뭐예요? C가 뭐예요? 빛의 속력이죠. 빛의 속력은 대략 어느 정도예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죠. 안 잘리죠? 안 잘리죠. 나누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는 뭐예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죠.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어떻게 돼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라고요. 뭐 만나겠죠? 곱하기 가속. 좋아. 그러면 얘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 자, 아까 내가 23승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도 않게 막 계산해보나마나 다 틀리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고 나도 실수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34, 그 나와 있는 숫자 잘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는 거야. 미리 계산을 하면 그 값이 어느 정도가 나온다? 1239.8 1239.8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자, 잘 보세요. 잘 봐. 잘 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할 때는 단위도 중요하죠. 그럼 이 단위를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자, 약분되는 단위 체계가 있을 거예요. 뭐? 세크하고 세크 약분되죠.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줄과 쿨롱이 있을 거야. 그지? 얘는 뭐로 바뀔까? 줄과 쿨롱은 뭐로 바뀔까? 볼트로 바뀌겠죠. 여기에 있는 미터는 그대로 남고. 자, 왜? 원 줄의 정의가 뭐예요? 원 쿨롱 곱하기 원 볼트잖아요. 이게 정의야, 알겠죠? 그러니까 볼트라고 하는 건 줄을 쿨롱으로 나누면 볼트가 되는 거야. 그럼 줄을 쿨롱으로 나눠 볼트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이제 계산기에 넣고 계산기에 넣으면 진짜 이 숫자가 나와. 알겠죠? 나와.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V 가속을 아래쪽에 쓰면 되는 거지. 혹은 얘를 어떻게 1239.8 나노미터 볼트 V 가속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왜냐면 여기에 있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얘를 뭐로 대신 쓸 수 있어? 얘를 나노로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계산을 이렇게 바꿔놓고 실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자, 각 상태에 대한 파장 계산. 자, 조수식이 1239.8 나노미터 곱하기 볼트 오버 V 가속이니까 우선 첫 번째 람다 1. 이 1은 첫 번째를 뜻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때까지의 가속 전압이 얼마였어요? 4.9V였죠. 그럼 여기다가 1239.8 나노미터 곱하기 볼트 한 다음 여기다가 4.9V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일렉트론 볼트는 이거 뭐 에너지 단위고, 그러니까 에너지로 표현하면 4.9 일렉트론 볼트가 될 텐데, 그럼 전자 하나에 대한 가속이라고 본다면 전압이라고 보면 그냥 볼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그 전압 4.9 볼트를 넣으면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여기 있는 볼트하고 볼트가 딱 약분이 되면서, 자, 결과가 어떻게? 250 나노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excited state가 있죠. 그때까지의 가속 전압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바로 6.7이라고 돼 있죠. 그럼 그때 관련된 파장은 역시나 1239.8 나노미터 곱하기 볼트에 저기에 6.7 볼트를 넣어서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값이 뭐가 나온다? 얘는 180 나노미터가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이 전자를 이런 식으로 흥분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또 다른 전자를 4.9V로 6.7V로 가속해서 때려도 되지만 이 전자에 250 나노미터의 빛을 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흥분된 상태까지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전자전이를 하게 되는 거고, 180 나노미터의 빛을 쪼여주게 되면 이 전자가 두 번째 이 뭐냐면은 그 excited state까지 이렇게 전자전이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 양자역학적인 에너지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81페이지에 잠깐 한번 보시면요.
또 이번 시험 보면 이제 뭐가 나올 것이냐. 자, 81페이지 내용만 잠깐 한번 봅시다. 그 유명한 보어의 수소원자 모델이 또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죠? 이거 화학원에서 했죠? 했잖아요. 안 했나? 했잖아요, 이거. 했죠. 근데 이게 내용은 똑같고요. 영어로 나온다는 거, 알겠죠? 영어로 나온다는 거. 네. 얘는 너무 유명한 거니까 내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죠? 굳이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관련해서 내가 뭐 필요하면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또 동영상 강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연습 문제 많이 있고 숙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내가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 모델 관련돼서는 여러분 혼자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 86페이지 보세요. 86페이지. 자, 86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그 86페이지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또 그 유명한 광전 효과가 나옵니다. 찾았어요? 광전 효과도 1학년 때 했죠? 했죠?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영어로. 광전 효과 기억 안 나는 사람? 다 아죠? 이것도 내가 강의를 그냥 하나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죠? 보고 뭐냐면은 스스로 좀 공부를 좀 합시다. 그리고 숙제에는 광전 효과 문제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 뭐냐면 동영상 강의 보시고요. 그걸로 뭐냐면은 백업을 하세요. 이 광전 효과 이 은근히 그 할 거 많습니다. 광전 은근히 할 거 많습니다. 이거 1학년 때 이해 잘 못했던 사람은 내가 강의 하나 넣어줄 테니까 그거 보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89페이지. 89페이지. 찾았어요? 자, 그 89페이지에 뭐가 하나 나오냐면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 하나 나오죠. 찾았어요? 이 드브로이의 물질파. 요거는 뭐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부터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화장실 다녀오세요.